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과 함께하는 학생창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폰의 안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모든 장학금 정보 데이터를 모아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드림스폰 서비스 대표 안성규입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드림스폰 그래서 대체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장학금을 가지고 기업을 꾸려나간다? 저는 상상이 좀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학금 외길 9년. 어.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장학금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1년에 제공되는 장학금이 약 7조 원 규모인데 와. 이 장학금 데이터 정보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림스폰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네이버나 아니면은 학교 게시판들이나 이런 포털들이나 게시판들을 통해서 다 일일이 수집을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정말 20분의 1도 안 되는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은 장학금이 있어? 내가 받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있었던 정보가 아예 제공이 안 되고 있던 상황들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보 비대칭, 정보 접근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 동시에 또 함께 해왔던 건 뭐냐면 제가 장학금 담당 업무를 한 2년 하다 보니 장학금을 뭐 학교 간판만 보고 준다든지 아니면 성적에 치중해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좀 다양성의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학금 사업을 앞으로 오랫동안 한다면 되게 다양한 장학금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꼭 성적이 아니라 학교 간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꿈, 특기, 재능, 취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학금들이 많이 발굴되고 장학금 이 규모와 생태계가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엔 왜 만들지 않으셨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때에도 몰라서 못 받는 장학금 혹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뭐 그런 장학금들도 꽤 많아서 이런 게 좀 정리되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때도 했거든요. 제가 만들 걸 그랬네요. 자, 근데 드림스폰에서는 이렇게 장학금 정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시기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어떤 장학금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만드는 장학금들은 좀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첫 번째 배낭여행 장학금. 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이거든요. 아직도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본 친구들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학생들과 청년들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반대로 뒤집어 봐서 엄마에게 주는 장학금. 그리고 아빠, 엄마에게 여행을 같이 보내드리는 효도 장학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정들을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고마워 장학금, 미안해 장학금, 소확행 장학금, 네, 이런 장학금들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개인 기부자분들의 뭐 소상공인 분들과는 뭐 피자 장학금, 족발 장학금, 커피 장학금 이런 것도 해보고 개인 기부자들의 이름을 따서 개인 이름의 장학금들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에서 뭐 장애인 청년을 위한 장학금, 정책 제안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금,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이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필요사항들을 들어서 그것이 좀 삶의 개선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장학금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이렇게 많은 목적에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약간 쿵 했어요. 아, 네. 장학금의 수혜자죠. 장학생들 반응이 어땠을까도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뭐 최근에 진행했던 이제 뭐 집콕 장학금, 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응원 장학금, 네. 뭐 이런 장학금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보통 지원하면은 공고문이 뭐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집콕 장학금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우리 힘든데 같이 한번 즐겨보자. 사진 한 장, 나의 집콕 생활을 한번 올려봐라. 오.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콕 생활을 지원해주는 이런 아. 장학금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주변에 응원하고 싶은 친구가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데 뭐 그런 사연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반응이 뭐 지원자들이 뭐 1000명 넘길 때도 있고 1600명일 때도 있고 뭐 800명일 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손쉽게 해주세요. 이게 돈을 지원받는다, 뭐 어떤 자금적인 그런 이득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걸 계기로 해서 주변에 고마웠던, 뭐 미안했던, 혹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분들한테 마음을 전할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따뜻해지네요. 네. 상당히 좋은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상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장학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잘한다기보다는 장학금이 좋은 일이다. 네.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적인 성과는 많이 못 낼일지언정 좀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상을 주시거나 지원을 해주시거나 투자를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뭐 기부를 해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실력보다 능력보다 좀 과분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겸손한 말씀드리고요. 말씀이십니다. 네. 자, 지금 10만의 유저를 모으셨고요. 7조 원의 국내 장학금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정보들을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역할까지 사회적 가치를 톡톡히 하고 있는 드림스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셨을 때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초기 멤버들은 어떻게 또 구성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혼자 준비하다가 좀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막막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학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 2명, 후배 2명. 네, 그래서 경영학과 5명이서 세상에 거의 뭐 동아리 같이 이렇게 같이 한 달 동안 막 밤새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장학금이란 아이템이 돈으로 수익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내 생각했던 비전과 좀 다르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면들이 있다 보니 각자 다 자기의 진로들을 찾아서 갔죠. 유학을 간 친구, 취업을 한 친구, 공부를 한 친구 이런 식으로 다 흩어졌고 이제는 제가 정말 직원으로서 네. 이제 공개 채용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아마 좀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 운영, 경영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규모는 지금 크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뭐 아무래도 IT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보 제공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되게 좋은 점입니다. 일단 그동안 없던 분야잖아요. 장학금을 누군가에게 준다, 누군가의 그 마음을 전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규모를 키워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또 교통비가 부족해서 걸어다니고 그 당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네. 힘들었던 얘기하면 막 눈물이 왈칵왈칵 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그쵸.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뭐 대출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업 운영비가 이제 부족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정말로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그 교통카드를 사서 현금 채워가면서 간신히 그냥 움직이는 정도만 해야 됐던 시절이 꽤나 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온 것만 해도 일단 감사하고 예, 그렇게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예,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99.9%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어떤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경제적으로 자금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창업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에 그 막막함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창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순간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학교 교수님들, 그다음에 창업 선배님들, 그리고 실제 뭐 투자를 해주시는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기부를 해주시던 기부자분들, 네. 고비고비마다 되게 많이 도움을 부탁드렸고 도와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반에 창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공되는 창업 수업들도 되게 열심히 들었고 청강도 했고 네.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에 조금씩 일하면서 일을 배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과 지식들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서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이제 저희 투자자가 돼주신 와. 분을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참 좋은 인연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년, 10년 가까이 네. 이렇게 또 해오실 수 있었던 건데 투자자의 인연으로 이어지신 분은 어떤 분이셨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공식 엑셀러레이터 아. 그런 기관으로 활동을 하는 회사고 네, 네. 거기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저희 학교에 뭐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강의도 해주셨고 초창기 때는 그러고 이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다가 지켜봐 주시다가 내가 너한테 투자할 때는 이제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20년, 30년 지켜봐 줄 테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투자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투자는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잖아요. 보통의 네. 투자는.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거고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에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당시에 교수님께 어떤 말씀 드렸었어요?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20년은 너무 짧게 잡으신 거 아니냐. 네. 이제 좀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서로 많이 하고 이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잠깐 뭐 인사 드릴까요?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네. 자꾸 제가 뭔가 없는 거를 자꾸 네. 말. 네. 더 인벤션 랩 김진영 대표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국사회 투자 이종익 대표님, 이순열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같아요. 더 인벤션 랩 강재민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트라이프 재단의 황혜경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순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인연이 지금 많이 스쳐가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 야, 내가 창업하기 잘했다, 진짜 어려웠지만, 그런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지금 아름다운 가게, 이제 뷰티풀 펠로우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5명 정도,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회 혁신 활동을 하거나, 네. 이런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중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70만 원씩 3년 동안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거 됐을 때 2년 전에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어떤 꿈꾸던 그런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약간 인정받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리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당시에 그분들 심사평가 자리에서 눈물이 또 그냥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데 왈칵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지금 오디오로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사진으로만 이제 우리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대표님의 모습을. 네. 사진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사슴 같은 눈망울이 네, 오늘 여러 번 글썽글썽합니다. 어머니 말씀 들으시면서도 또 글썽글썽하시고 어려울 때 얘기하시면서도 또 글썽글썽하셨는데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창업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을 각오해야 될까요?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저도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취업이든 유학이든 아니면 석사 박사든 아니면 창업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다 괜찮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창업을 선택할 거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돌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견디려면 내 가치관과 맞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 미션에 있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과정 자체로 나에게 보상이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힘이 되는 존재들,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사실 많은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 순간을 함께 뛰어넘은 팀원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에 있어서 팀원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팀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좀 들어볼까요? 같이 붙어 지낼 때에는 이제 엄청 싸우고 다퉜던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고 다들 좀 미성숙했고 저 포함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잘 몰랐고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당시에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한참 힘들 때 그래도 곁에 있어준 것만 해도 되게 고마운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도 관계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팀원들과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속 싸우시겠지만 미운 마음도 들고 답답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나중에는 고마운 사람들이 될 거니까 조금씩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팀원을 좋은 팀원을 뽑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경영학과의 뭐 동기이자 후배들 뭐 이렇게 같은 과 사람들이 5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좀 어리숙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웠던 그 순간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좋은 팀원을 선정하려면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과, 같은 학교 너무 이렇게 동일 집단으로 구성했던 게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이제 학생 창업자로서의 조금 실책이었고 이제 보통 IT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개발자,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마케터, 그다음에 영업, 뭐 기획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들이 좀 결합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하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있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같은 미션이나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꼭 직무 기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것들 그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실패하더라도 다음 넥스트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예. 약간 대표님하고 좀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된다면 칼같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왠지 다 그냥 네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예. 초반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절 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구나. 예. 초반에 팀원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나의 사업의 타당성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슷한 다른 직군하고의 차별화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 드림스포는 어떤 게 차별적이었을까요? 당시 뭐 10년 전에는 일단 장학금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린 다 모았다. 이게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였고 네네. 너무 당연한 얘기였지만 그리고 기존의
검색을 해서 찾았을 때는 학교 게시판에서 볼 때는 이제 좀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첨부 파일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좀 두 번째였고, 모바일과 PC에서 이제 각 그 UI, UX에 맞춰서 그래도 조금은 더 디자인적으로 좋게 보완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차별화 포인트였습니다. 네. 저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제 드림스폰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가입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정리도 잘 돼 있고 뭔가 이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싶은 것들도 많고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일단 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지만 저희가 뭐 회원 데이터, 그다음에 장학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다 싹 잃어버린 적도 있고, 그때 거의 뭐 10만 명의 DB와 이제 뭐 1000여 개 이상의 장학 DB들이 이제 다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그런 안정성, 보안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타 기업이나 타 기관들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똑같이 이제 베껴서 진행했던 경우들도 되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시행 어려움들이었고 외부 환경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우여곡절들을 좀 겪은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창업을 생각하실 때 이 드림스폰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지금의 드림스폰은 10점 만점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 걸어오셨다고 보이세요? 한 6점 정도. 네. 낙제 반을 넘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낙제시키긴 싫어가지고. 네. 사실은 4점이라고 확 나올 뻔했는데, 내 스스로 낙제를 시키면, 그래도 내 그동안의 10년이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6점 줬고요. 근데 많이 부족해요. 디자인적으로도 부족하고, 기술적 백쪽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도 되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학금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에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들이나 지원자분들 마음 한 명 한 명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들도 되게 좀 부족하고, 장학금의 어떤 관련된 정책, 장학금의 문화, 생태계 이런 거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도 너무나 미약하고, 그래서 갈 길이 아직도 너무너무 멀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뭐 잠깐입니다만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와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너무나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없던 부분을 개척해 나가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온 많은 것들을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어떤 걸 이루는 게 목표세요? 너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도 않고 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벤처 쪽 생태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와,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장학금도 열심히 만들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돈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았나 싶었고, 근데 활동을 한 4, 5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인 것 같아. 이건 아무리 아이템을 뜯어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고 너를 봐도 너 혹시 사회 운동하는 거니? 뭐 이러면서 뭐 장학금 운동하는 거니? 그래서 이러면서 이런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신경 쓴다면 좀 소셜 벤처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한번 가봐라 해서 그쪽으로 왔는데, 요즘에 또 들리는 말은 너 아무리 봐도 비영리 같아. 그래서 비영리가 어때? 라는 거를 제가 듣고 최근에 한 2, 3년 고민하다가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래 나랑 잘 맞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그리고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 장학금을 만들어내는 일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까지 설립을 해서.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거일 것 같긴 한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스텝이 몇 명 안 되지만 저희가 대표로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명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년 뒤의 드림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뒤에는 20년 외길, 장학금 외길. 네. 정말 지독하게 네. 고집스럽게 장학금 20년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고, 와, 저렇게나 많은 장학금을 만들었어? 그리고 장학금이 저렇게나 다양해? 와, 20년 전에는 성적 위주의 장학금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랬어요. 네. 전 잘 모르지만 그랬어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정말 우리 살아가는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꿈이 다양하고 능력이 다양하고 형편이나 처지가 다양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도와주고 끌어주는 것들이 네. 되게 자연스럽구나. 그리고 아까도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뭐 마음을 약간 뭉클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학금이. 맞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또 이제 신뢰로 엮이고 음, 도움으로 엮이고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네. 장학금이 드림스폰이 거기에 많은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설레는 거긴 한데 정말 많은 벽을 가져오는 게 또 꿈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을 주는,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드림스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계속 응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안성규 대표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어떤 스폰을 해주고 싶으신지, 본인의 어떤 꿈은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으신지, 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정말 뭐 여기 계신 분들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신데 코로나 치고 네, 근데 응원해 주신다고 해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목표가 1인 1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세우고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야기들을 그 장학금 안에 담아내서 또 누군가와 주고받고 공유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 활동, 장학금 문화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전 그게 엄청난 거를 받는 거죠, 사실. 네,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비영리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 비영리 창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그리고 창업가 분들을 만나면서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빠질 수 없었던 게 수익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가치와 관련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 나의 삶의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학생 창업, 예비 학생 창업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창업을 막 시작한 그런 학생 창업가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드림스폰은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많이 이용하세요. 이런 어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영리가 되지 않게. 물론 뭐 나쁜 거 아닙니다만. 네네. 네, 어떤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어필. 혹시나 장학금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해당되나? 라는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나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네? 라는 걸 먼저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당장 다음 학기 뭐 혹은 당장 다음 달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역시 또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받지 않더라도 나도 누군가한테 그럼 장학금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오셔서 조금씩 동기부여 차원에서 다양한 장학금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는 순간 좀 차가워졌던 마음이 조금은 냉정해졌던 마음이 좀 슬며시 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 창업가 분들이 듣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앞서도 잠깐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선배로서의 꿀팁 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매년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창업 지원금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런 창업 지원금들을 통해서 신용불량의 위험 조금 덜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거 조금 덜어내고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내 가설을 검증해보고 시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게 크게 너무 무리해서 위험으로 빠지지 않게 리스크 테이킹에 관련된 부분만 좀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삶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학생이기 때문에 내미는 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고, 또 부모님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 창업가들의 부모님. 저희 부모님 말고. 네. 놀라셨어요. 네, 저도 아까 아나운서님의 도움으로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한번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네. 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들이 뭐 불만을 표할 때도 있고, 엇나가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우울해할 때도 있을 텐데, 혹은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것이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듣고 싶은 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응원한다, 힘든 거 같이 나누자, 내가 끝까지 너의 곁에 있겠다. 우리 한번 잘 살아가 보자. 뭐 이러한 격려와 지지라면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래도 힘을 받지 않을까? 네.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에 따뜻함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가치부터 시작해서 또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후배들에게 꿀팁도 알려주셨고, 또 부모님들께도 조금은 더 자녀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담긴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재밌었고 네, 다행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감사했고 네. 세 번째는 중간중간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이거 나중에 또 추억 되겠는데 네. 그런 네.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고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들 한 개씩 만들어 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길을 걷다가 지칠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고, 저도 드림스폰이 꿈꾸는 세상이 더 크게 이뤄지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10년 동안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온 드림스폰입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드림스폰의 그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안성규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주혜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